지은은 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는 체육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코치 민지가 다가와 그녀의 다리를 잡고 스트레칭을 도와주었다. 조금 더 버텨, 지은아. 내 몸이 더 유연해져야 해. 민지의 손이 지은의 허벅지를 누르는 순간, 지은은 이상한 떨림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다. 민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 지은아, 나 너를 좋아해. 민지의 고백이 체육관의 고요를 깨뜨렸다. 지은의 심장이 멎을 듯 뛰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은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부모님은 항상 그녀를 정상적인 삶으로 이끌려 했다. 대학 졸업 후 안정된 직장, 결혼, 아이, 그런 삶 속에 민지의 고백은 폭탄처럼 떨어졌다.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22살, 아직 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한 나이, 체육대학에서 체조선수로 활동하며 꿈을 키워왔지만 이제 그 꿈마저 흔들리는 기분이었다. 민지는 32살, 이미 경험이 많고 안정된 코치였다. 그녀의 삶은 지은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다. 다음 날 훈련에서 민지를 마주쳤다. 민지는 어제 일은 잊어버린 듯 평소처럼 지도했다. 하지만 지은은 집중할 수 없었다. 민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 했다. 왜 그래? 집중 안 돼.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훈련 후, 지은은 민지를 피하려 했지만 민지가 그녀를 불렀다. 어제 일 때문에 불편해. 미안해. 내가 실수했어. 이지은은 대답 대신 물었다. 왜 나예요? 왜 지금? 민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어. 내 열정, 내 미소. 하지만 나 같은 사람이 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말에 순종해왔다. 아버지는 보수적인 공무원,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들은 지은이 여자답게 살기를 바랐다. 민지의 고백은 그런 틀을 깨뜨리는 행위였다. 지은은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나는 민지 언니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냥 존경하는 코치일 뿐인가? 하지만 마음속 깊이 그녀는 민지의 따뜻함에 끌리고 있었다. 대학 친구들 사이에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지은은 불편해했다. 그런 건 비정상적이야. 친구들의 말에 동의하며 웃었지만 이제 그 말이 자신을 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웠다. 며칠 후, 지은은 민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피하려 했지만 훈련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민지가 말했다. 우리 친구로 지내자. 고백은 잊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밤마다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다. 이 감정이 뭘까? 지은은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글을 검색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자는 여전히 차별받고 있었다. 법적으로 결혼도 안 되고 가족의 반대가 심했다. 지은은 부모님의 반응을 상상했다. 너 미쳤어. 그런 짓 하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그래도 지은은 민지와의 대화를 피할 수 없었다. 어느 날 훈련 후 민지가 커피를 사주며 말했다. 내가 불편해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나도 힘들어. 이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지은은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저도. 언니가 좋아요. 하지만 무서워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다. 가족의 압력, 친구들의 시선. 하지만 민지의 손을 잡는 순간 지은은 자유를 느꼈다. 그러나 그 자유는 곧 시련으로 변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훈련장을 방문했다. 지은아,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와?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당황했다. 민지가 인사하며 물러났지만 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다. 저 코치분 좀 이상하지 않아? 지은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머니의 직감은 날카로웠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물었다. 너, 그 코치랑 무슨 일 있니? 지은은 부정했지만 어머니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날 밤, 지은은 민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우리, 조심해야 해요. 민지는 답했다.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지은의 마음은 갈등으로 가득 찼다. 사랑과 두려움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사회의 정형화된 틀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는 건 용기가 필요했다. 지은은 미러 앞에서 중얼거렸다. 나는 누구일까? 이 질문은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출발점이었다. 민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지은은 더 많은 비밀을 숨겨야 했다. 친구들에게는 코치가 특별 훈련시켜줘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쌓였다. 어느 날 대학에서 동아리 모임이 있었다. 친구 하나가 말했다. 요즘 레즈비언 드라마 많아. 진짜 그런 사람들 있나?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나일지도 몰라라고 생각했다. 민지와 데이트를 시작했다. 서울의 한적한 카페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처음엔 부정했어. 가족 때문에 민지의 부모는 그녀가 20대 때 동성 연인을 알게 되고 집에서 쫓아냈다. 그 후로 혼자 살았어. 하지만 후회 안 해. 지은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 나도 그렇게 될까? 집에 돌아와 아버지가 말했다. 지은아, 소개팅 해볼래? 좋은 남자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아직 공부에 집중할게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압력이 시작되고 있었다.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우리 더 조심해요. 하지만 사랑은 숨길 수 없었다.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다. 훈련 후 몰래 만나는 시간이 늘었다. 민지의 아파트에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지은의 어머니가 그녀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기 시작했다. 요즘 왜 메시지가 많아?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친구들이에요. 라고 둘러댔다. 그러나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다. 어느 날 어머니가 훈련장을 다시 방문했다. 민지를 보며 인사했지만 눈빛에 의심이 스쳤다. 우리 지은이 잘 부탁드려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지은은 불안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말했다. 저 코치, 내가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 여자끼리 너무 가까워지면 안 돼.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머니의 말은 사회의 정형화된 관념을 반영했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지은은 밤에 민지에게 전화했다. 엄마가 의심해. 민지는 한숨을 쉬었다. 우리 잠시 거리를 두자. 하지만 지은은 싫었다. 포기할 수 없어. 갈등이 시작되었다. 지은은 대학에서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더 불편해졌다. 한 친구가 레즈비언은 정신병이야 라고 말했을 때 지은은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 두려웠다. 민지와의 만남은 위험해졌다. 서울 거리를 걸으며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누군가 볼까봐. 민지는 말했다. 이런 삶이 싫어.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어. 지은은 공감했다.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커졌다. 아버지가 소개팅을 강요했다. 이번 주말에 만나봐. 지은은 울면서 거절했다. 싫어요. 아버지는 화를 냈다. 너 요즘 왜 그래? 반항기야.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일까?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 다음 날 민지와 만났다. 가족 때문에 힘들어.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두 사람의 키스는 달콤했지만 뒤에는 공포가 따랐다. 지은의 어머니가 그녀의 일기를 발견했다. 민지 언니. 사랑해. 그 문장을 본 어머니는 충격받았다.
저녁 식사 때 어머니가 물었다. 지은아, 너 그 코치랑 무슨 관계야? 지은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냥 코치예요. 하지만 어머니는 소리쳤다. 거짓말 마. 내 일기 봤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가 들어오며 상황을 알게 되었다. 뭐? 동성애. 너 미쳤어?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지은은 집에서 쫓겨날 뻔했다. 당장 그만둬. 아니면 집 나가. 지은은 울며 민지에게 달려갔다. 민지의 아파트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어떻게 해? 민지는 말했다.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다음 날 지은의 부모가 민지의 훈련장을 찾아왔다. 우리 딸 건들지 마. 어머니의 외침에 체육관이 소란스러워졌다. 민지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오해예요. 하지만 부모는 믿지 않았다. 지은은 그 자리에 서서 떨었다. 이 사건은 지은의 삶을 뒤집었다. 친구들에게 소문이 퍼졌다. 지은이 레즈비언이래. 친구들의 시선이 변했다. 일부는 피하고 일부는 비웃었다. 지은은 대학을 다니기 힘들어졌다. 훈련도 중단되었다. 민지는 사직을 고려했다. 내 탓이야. 지은은 부정했다.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지은은 부모와 대화하려 했다. 엄마, 아빠. 저 민지 언니 좋아해요. 그게 왜 잘못인가요? 아버지는 말했다. 한국에서 그런 건 안 돼. 내 미래 망칠 거야.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너를 위해 하는 소리야. 지은은 절망했다. 선택의 기로였다. 사랑을 포기할까? 가족을 버릴까? 민지와 함께 서울을 벗어나려 했지만 돈이 없었다. 지은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카페에서 일하며 돈을 모았다. 우리 독립하자. 민지는 동의했다. 하지만 부모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아버지가 지은의 직장을 찾아왔다. 집으로 돌아와. 그 여자랑 끊어. 지은은 거절했다. 싫어요. 아버지는 화를 내며 갔다. 그 후 지은의 마음에 균열이 생겼다. 정말 이게 맞을까? 민지와의 관계에서 작은 다툼이 늘었다. 너 가족 때문에 나 포기할 거지? 민지의 말에 지은은 화를 냈다. 아니야. 하지만 불안은 쌓였다. 사회의 시선도 무거웠다. 거리에서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뉴스에서 동성애 차별 기사가 나올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지은은 상담소를 찾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상담사는 말했다. 괜찮아요. 당신 탓 아니에요. 그 말에 위로를 받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다. 민지와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어느 날 민지가 말했다. 우리 헤어지자. 내가 너무 힘들어해. 지은은 울었다. 싫어. 하지만 민지는 떠났다. 지은은 혼자 남아 절망했다. 가족에게 돌아갔지만 관계는 서먹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해.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지은은 민지의 부재를 견디기 힘들었다. 훈련장으로 돌아갔지만 새 코치가 있었다. 민지 코치님은 사직하셨어요. 그 말에 지은은 충격받았다. 민지가 떠난 이유를 알았다. 자신의 탓이었다. 지은은 민지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어디 계세요? 답이 없었다. 지은은 절망에 빠졌다. 집에서 부모의 감시가 심해졌다. 요즘 어때? 그 일 잊었니? 어머니의 물음에 지은은 네라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대학에서 친구들의 태도가 변했다. 일부는 동정했지만 대부분 피했다. 너 정말 레즈비언이야? 한 친구의 물음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그녀의 답이었다. 지은은 자신의 정체성을 고민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책을 읽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동성애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공감했다. 나도 그랬어. 가족 반대 때문에 포기했어.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다. 어느 날 민지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미안해. 나 부산으로 갔어. 새 시작하려고 이지은은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갔다. 민지를 찾았다. 바닷가 카페에서 만났다. 왜 떠났어?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말했다. 내가 가족 잃지 않게. 지은은 울며 안겼다. 나 가족보다 언니가 좋아. 두 사람은 재회했다. 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지은의 부모가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다. 부산에 갔대. 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버지가 부산으로 왔다. 호텔에서 지은을 찾았다. 집으로 가자. 지은은 저항했다. 싫어요. 아버지는 민지를 보며 화를 냈다. 너 때문에 우리 딸 망쳤어. 민지는 말했다. 죄송해요. 하지만 사랑이에요. 아버지는 지은을 끌고 갔다. 기차 안에서 지은은 울었다. 집에 도착해 부모와 대치했다. 왜 이해 못해요? 어머니는 말했다. 사회가 안 받아줘. 내가 불행해질 거야. 지은은 반박했다. 불행은 지금이에요. 하지만 부모는 듣지 않았다. 지은을 집에 가두다시피 했다. 휴대폰을 뺐고 외출을 금지했다. 지은은 탈출을 계획했다.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민지에게 갔다. 부산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우리 함께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하지만 현실은 돈 문제였다. 지은은 부산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체육 관련 일을 했지만 수입이 적었다. 민지는 새 훈련장에서 일했다. 두 사람의 삶은 안정되지 않았다. 게다가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이웃들이 수근거렸다. 저 여자들 이상해. 지은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게 정말 행복일까? 민지와 다툼이 잦아졌다. 너 가족 생각해. 민지의 말에 지은은 이미 버렸어.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후회했다. 부모에게 미안했다. 크리스마스 때 부모로부터 편지가 왔다. 집으로 돌아와. 용서할게. 지은은 흔들렸다. 민지에게 말했다. 나의 가족이 그리워. 민지는 슬프게 웃었다. 가봐. 내 선택이야. 지은은 서울로 돌아갔다. 부모를 만났다. 미안해요. 부모는 안아주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민지를 잊을 수 없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 평범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 공허했다. 어느 날 민지를 우연히 만났다. 서울 거리에서. 잘 지내? 민지의 물음에 지은은 눈물이 났다. 아니. 너 없이 안 돼. 두 사람은 다시 함께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지은은 부모에게 선언했다. 저 민지 언니와 살 거예요. 부모는 충격받았지만 지은의 결의에 물러섰다. 내가 행복하면. 어머니의 말이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다. 그 여자, 레즈비언이래. 상사의 시선이 변했다. 승진이 어려워졌다. 지은은 좌절했다. 왜 이렇게 힘들까? 민지와 함께 상담을 받았다. 우리 해외로 갈까? 하지만 돈이 없었다. 한국에서 버티기로 했다. 친구들 중 일부가 돌아왔다. 미안해. 이해할게. 그 지지가 힘이 되었다.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썼다. 익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다. 나도 그래의 댓글들이 쏟아졌다. 지은은 깨달았다. 변화는 천천히 온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하다. 민지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지은과 민지의 삶은 안정되기 시작했다. 부산에서 서울로 돌아와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함께 사는 일상이 행복했다.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 산책했다. 하지만 여전히 도전이 있었다.
지은의 직장에서 차별이 느껴졌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서 동료의 말에 지은은 화가 났다. 하지만 참았다. 민지는 새 직장에서 잘 적응했다. 우리 잘 될 거야의 지은의 부모와의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었다. 어머니가 가끔 방문했다. 민지 씨, 밥 먹어요. 어색하지만 노력했다. 아버지는 여전히 불편해했지만 무시하지 않았다. 지은은 감사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법안이 부결되었다. 지은은 실망했다. 언제쯤 될까? 민지는 안아주며 말했다. 우리 세대가 바꿔야 해. 지은은 LGBT 커뮤니티에 참여했다. 모임에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가족 반대 어떻게 이겼어? 질문에 지은은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말에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배신도 있었다. 지은의 옛 친구가 소문을 퍼뜨렸다. 지은이 민지랑 산대그로 인해 지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 상사가 불렀다. 내 사생활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지은은 해고될 뻔했다. 왜 제 사랑이 문제예요? 지은의 항의에 상사는 물러섰다.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민지와 다툼이 생겼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상처받았다. 미안해.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화해 후 두 사람은 더 가까워졌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통해 변화시키자. 민지는 지지했다. 책 쓰는 과정에서 지은은 과거를 돌아봤다. 고백의 순간, 가족의 분노, 사회의 시선. 모든 게 성장의 일부였다. 책이 출간되었다.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용감하다라고 칭찬했지만 일부는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다.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부모도 책을 읽었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아버지는 침묵했지만 눈빛이 부드러워졌다. 지은의 삶은 변했다. 이제 그녀는 활동가로 나섰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시위에서 외쳤다. 평등을 위해 민지와 함께였다. 하지만 위험도 따랐다. 반대자들이 공격했다. 너희 같은 사람들 때문에 사회가 망해. 지은은 두려웠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민지가 제안했다. 우리 결혼식 해. 비공식으로 지은은 감동받았다. 친구들 앞에서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그 순간 지은은 행복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가혹했다. 법적 보호가 없었다. 병원에서 민지가 아프면 지은은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될 수 있었다. 그 생각에 지은은 싸움을 계속했다. 운동에서 만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함께하면 바뀔 거야. 지은의 블로그는 인기였다. 수천 명의 팔로워. 너 덕분에 용기 냈어. 댓글에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피로가 쌓였다. 민지가 말했다. 쉬자. 두 사람은 여행을 갔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웃었다. 스트레칭 도와줄 때 두 사람은 웃었다. 과거의 아픔이 치유되었다. 돌아와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부모가 병들었다. 아버지의 건강이 나빠졌다. 지은은 병원에 갔다. 아빠, 미안해. 아버지는 말했다. 내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지은은 울었다. 화해의 순간이었다. 민지도 함께했다. 감사해요. 부모의 인정은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이제 그녀는 더 자유로웠다. 사회는 천천히 변하고 있었다. 동성 결혼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지은은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었다.
지은의 삶은 안정되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어떻게 이겨내나요? 지은은 대답했다. 사랑과 용기 덕분이에요. 민지와의 관계는 더 깊어졌다. 함께 사는 일상이 소중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은의 여동생이 알게 되었다. 언니, 정말이야. 동생의 물음에 지은은 솔직히 말했다. 응의 동생은 받아들였다. 언니 행복하면 돼.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온라인에서 악플이 달렸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무시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 돼. 이 운동을 계속했다. 시위에서 연설했다. 우리는 평등을 원해요. 박수가 쏟아졌다. 민지는 뒤에서 지지했다. 지은의 부모도 변했다.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함께 식사해요. 어색하지만 가족이 되었다. 아버지는 미안했다라고 말했다. 지은은 감격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완성되었다. 하지만 깨달음이 왔다. 이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았다. 친구들, 안정된 직장, 평범한 삶 같이 있었을까? 지은은 생각했다. 민지와 함께 산책하며 말했다. 후회 안 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두 사람은 미래를 계획했다. 아이를 입양할까? 하지만 법이 안 돼. 언젠가 될 거야. 희망을 가졌다. 지은은 두 번째 책을 썼다. 더 많은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후 반응은 뜨거웠다. 젊은이들이 공감했다. 나도 용기 낼게. 지은은 뿌듯했다. 하지만 피로가 극에 달했다.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에 갔다. 스트레스예요. 의사의 말에 지은은 쉬기로 했다. 민지와 함께 시골로 갔다. 조용한 삶을 즐겼다. 이게 진짜 행복이야. 지은의 말에 민지는 키스했다. 돌아와 운동을 재개했다. 이번엔 더 큰 규모. 국제 컨퍼런스에 초대되었다. 한국의 LGBT 상황을 발표했다. 세계의 관심을 받았다. 변화가 필요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강력했다. 집으로 돌아와 부모를 만났다. 자랑스러워.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행복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모델이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하지만 여전히 논쟁이 있었다. 동성애는 잘못이라는 목소리. 지은은 대응했다. 사랑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토론에서 이겼다. 민지와의 관계는 영원했다. 사랑해. 매일 말했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봤다. 고백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모든 게 운명이었다. 이제 그녀는 자유로웠다. 사회는 변하고 있었다. 느리지만 확실히. 지은은 미소 지었다. 우리 승리했어. 하지만 끝은 아니었다. 더 많은 싸움이 기다렸다. 지은은 준비되었다. 사랑을 위해, 평등을 위해.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당신은 동성애가 도덕적으로 옳은가?